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게 허덕였던 분인데 전 세계의 갑부가 돼 계세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시간하고 다 연관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매일 해야 할 일 한눈에 체크하라. 두 번째는 스케줄을 먼저 점유하라. 세 번째는 월간 계획을 먼저 리드하라. 자,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봉투스 김석봉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시간에 쫓긴다,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정작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위안을 받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 아빠가 됐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책임져야 될 건 많은데 회피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착각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시간을 리드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리드를 당하시는 쪽이십니까? 결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되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관리하면서 사십니까? 네, 제가 왜 지금 당신의 시간을 리드하라라고 지금 주제를 잡았냐면요. 누구나가 시간을 조금만 신경 쓰면 내 마음대로 내가 정말 바쁘지 않고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겁니다. 저는 이 시간 관리를 하면 기계처럼 살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걸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40년 될 때까지. 아니 지금 사는 것도 복잡한데 시간 관리까지 해? 내가 거기 기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 소리만 나와도 손을 절레절레 내둘렀던 제가 나이 40대에서 해놓은 것도 없고 앞에도 너무 깜깜해서 다른 사람들 성공자들 보니까 뭔가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철저해요. 아니 저분은 시간을 계획해서 쓰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지? 시간 관리를 하는데 얽매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노크를 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책을 읽고 그분들의 서치를 해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게 허덕였던 분인데 전 세계의 갑부가 돼 계세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시간하고 다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시간 그러면 엄청 많은 시간들이 일주일 내내 시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짧게 딱 3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3개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매일 해야 할 일 한눈에 체크하라. 두 번째는 스케줄을 먼저 점유하라. 세 번째는 월간 계획을 먼저 리드하라. 이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간결하게 바로 도움이 되시도록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매일 해야 할 일 한눈에 체크하라. 보이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으면 꿈쩍도 안 했어요. 뭐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씩 다 적어봤어요. 한 15개에서 20가지가 됩니다. 이걸 쭉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넘버를 매겼어요. 오늘 꼭 해야 돼 그러면 A로 표시가 됩니다. A가 5개도 되고 10개도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B가 있습니다. B는 뭐냐면 A하고 시간이 남으면 해도 되는 것. 그런데 체크하다 보니까 C가 나올 수가 있어요. A, B, C 중에 C가 있어요. C는 뭐냐면 굳이 제가 안 하고 위임을 하거나 부탁을 해도 되는 게 C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일들이 생겨요. 이건 뭐냐면 D입니다. D인데 얘는 오늘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패스를 해야 되고 반사해도 돼요. 이게 이제 D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을 아침에 기록을 아주 자세히 하는데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느냐? 15분 전후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15분. 오늘 일과 속에서 아침 일과 시작해서 잠자기 전까지 와, 해냈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딱 15분에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15분만 사용하면 여러분의 일생이, 아니 생활이 매일매일 하루가 기적처럼 다가올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 일과를 쭉 써놨는데 이걸 저녁에 또 메모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플래너를 작게든 크기든 상관없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 플래너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쓰는 분도 계세요. 어느 분은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분도 계세요. 어느 분은 그냥 메모장에다 하신 분도 계세요. 관계없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했던 건 아날로그 방식은 바로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체크할 수 있고 바로 쓸 수 있고 뒤지면 바로 나오니까 저는 이걸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걸 쓰다 보니 머리에 정리가 잘 돼서 저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을 아침에 해야 될 일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했던 일들을 그냥 순간순간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고 그 오른쪽에 보면 빈칸이 있거든요. 빈칸은 메모하는 장입니다. 이 메모하는 장에는 여기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걸
요약 정리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이 되었을 때 거의 다 메모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건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것만 줄여도 돼요. 쓸 수 있는 것. 혹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게임을 게임하는 걸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걸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티타임 가지면서 메모 잠깐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면 일과표가 거의 다 마쳤다는 것을 보고 어느 분은 허벅지를 치는 분도 계시고요. 아싸, 이거야. 이거였어. 라고 소리를 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메모는 순간순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해야 할 일 한눈에 체크하라 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 오늘 조금 아쉬운 거 오늘 또 잘 됐던 거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을 잘 돌아보고 잘한 것은 본인에게 칭찬하지만 잘못된 것은 다시는 이렇게 안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메모 내지는 체크해 놓으면 다음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과표를 다 마치면 거의 11시에서 늦으면 1시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모든 일과표가 다 마친 다음에 좀 제 스스로 훈훈해요. 어느 때는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 감동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이걸 쓰면은 얽매일 것 같았는데 기계처럼 살 것처럼 느꼈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건 매일매일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체크 다 끝난 다음에 저는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내일 또 일을 주시면 좋은 아침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숙면에 들어가요. 아주 푹 잡니다. 몇 시간 정도 자냐면 5시간에서 6시간. 근데 때로는 한 3시간 잘 때도 있고 4시간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그 해결 방법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 순간 메모를 한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꼭지점을 딱 찍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챕터 2번째로 한번 볼게요. 챕터 2번째는 뭐냐면 주간 스케줄을 먼저 점유하랍니다. 자, 월간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그 월간 스케줄 속에서 바로 주간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서 매일매일에 약속이 있다든가 뭔가 해야 될 것이 한눈에 보일수록 주간 스케줄을 딱 보는 겁니다. 아,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여기 뭐냐면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수로 A로 다 등장합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할 것이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간 스케줄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 다 메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실수가 거의 없어집니다. 자, 주간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밥 사주겠대요. 근데 내 스케줄을 보니까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절할까요? 제가 이것을 쓰면서요, 희열을 느꼈던 게 이겁니다. 야, 친구야, 고마운데 그날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선하게 돼 있어. 안 돼라고 말을 해놓고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야, 안 돼. 친한 친구가 밥 사준다는데 안 된다는 말을 해놓고 놀래요. 왜 그렇죠? 이미 주간 스케줄이 나한테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스케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스케줄에 그를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끌려가는 듯한, 쫓기는 듯한 이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케줄을, 관리를 내 것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내 스케줄이 잘 돼 있다? 절대 빼앗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주간 스케줄을 먼저 점유하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점유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미 컨펌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혼동하지 말고 그 누군가에게 약속이나 어떤 미팅이 잡히면 내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된다는데 그가 더 이상 말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언제 돼? 그러면 제 스케줄을 보고 언제 몇 시에 돼? 자, 이렇게 몇 시에 돼 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 2시라고 한번 약속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2시에 만날 때 본론이 절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주변 빙빙빙빙빙 다 돌다가 본론이 나중에 나와. 일어나기 직전에. 왜 그렇죠? 스케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팅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친구야, 혹은 저 대표님, 오늘 제가 2시 약속돼서 나왔고요. 제가 1시 반에, 그러니까 3시 반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선약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나면요, 본론이 바로 나오고요. 또 한 가지,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앞에서 그분이,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지켜줘요. 늦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약속을 잘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스케줄을 먼저 점유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스케줄을 먼저 점유하라. 왜 점유하는 게 안 되냐면, 주간 스케줄을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못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체크를 먼저 해놓은 사람은 리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월 8월 달에 이렇게 스케줄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맨 첫째 주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첫째 주 것이 주간으로 들어와서 컨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A가 거의 많아요. 이건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무엇을 좀 나눌 거냐면 이제 월간 계획표를 먼저 리드하라. 지금 8월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9월 되겠죠? 자, 8월 달에 미리 잡혀 있는 스케줄 표가 있어요. 이 스케줄 표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월간 스케줄 미리 다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언제 잡혔는지 그 위쪽에다가 날짜 옆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 날짜 잡힌 건 5월 며칠 날, 6월 며칠 날, 7월 며칠 날 이렇게 해놓으면 실수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날짜를 찾아가 보면 7월 15일 날, 예를 들어 7월 15일 날 이게 잡혔어요. 그러면 7월 15일 날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A, 누구하고 약속 언제 잡힘, 장소는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잡히면 월간표를 펴서 바로 기록을 하는 게 실수가 덜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안 돼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고요. 내 시간표에 모든 사람들이 내 스케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월간 스케줄에 주간 계획표가 나와서 한눈에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일 말씀드렸고 주간 말씀드렸는데 지금 월간 속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월간 계획표가 주간으로 들어오고 주간 계획표가 일일로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면 약속된 것을 체크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월간이든 주간이든 매일이든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회사 가면 대표로서, 밖에 나가면 또 이제 뭐 직함이 있겠죠? 또 이제 강의 가면 강사, 또 이화여대에서는 이제 최고 명강사 과정의 책임 교수, 근데 때로는 교수, 때로는 강사, 또 집에 오면 아빠, 또 집에 오면 남편,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표를 해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아내에게는 이번 주간에는 뭘 좀 집중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는 뭘 좀 집중해야 되겠다, 회사에서는 뭘 좀 집중해야 돼, 요것들이 한눈에 보이게 주간 계획표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 아내 생일이 있는데 놓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월간에 들어가 있고 주간에 들어와 있고 데일리, 매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얽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찾은 거죠. 네,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자, 월간 계획을 먼저 리드하라 속에 이게 하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월간은 한눈에 보이게 해놨지만 여기에 주간 계획표로 들어와 있고 매일 계획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다 똑같다.
그런데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내 머리에도 다 정리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기를 다시 할 수 있냐면 월간, 그 다음에 주간, 그 다음에 매일, 이 세 개가 동시에 보인다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 플래너를 언제부터 썼나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언제부터 썼나 봤더니 2000년도 오기 전에 선물 한번 받은 겁니다. 선물을 받아서 이걸 쭉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플래너. 그래? 그럼 내 인생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2000년대부터 정확히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써봤더니 2022년도까지 쓰다 보니 거의 23년째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리가 말씀하신 건데 제 가슴에 확 와닿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시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것입니다. 잘 쓰셔서 시간 리더자가 되어보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